자, 요즘 중국 증시가 워낙 불같이 뜨거워서요.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차가워지기도 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중국 증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6개월? 네, 10개월 네. 만에 나오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일단 그 시장 전반의 흐름부터 여쭤볼게요. 얼마 전 급등했던 중국 증시, 그 다음부터 막 이젠 중국의 시작인 것 같아라고 했다가 어제 다시 또 급락했던 이런 중국의 변동성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재밌죠. 힘들기도 해요. 네, 롤러코스터입니다. 네네. 롤러코스터. 근데 중국은 원래 좀 이렇게 유동성이 들쭉날쭉해요. 예, 이유는 중국 A주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70~80%고요. 이게 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고 네네. 공포와 막 이런 그 열망이라는 게 어떤 다른 나라 증시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과거에 2007년도, 2015년도에 보면은 두세 배 그랬죠. 올라갔다가 네. 뭐 50%, 30%다 이게 인덱스가 네네. 이게 뭐 코스닥 어떤 개별 주가도 아니고 인덱스가 그렇게 막 두세 배 올랐다가 막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네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2007년이나 15년이나 저점은 계속 올려왔어요. 꾸준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상하이 인덱스를 보면 우리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경제 구조가 안 보여요. 상하이 인덱스는 대부분 국영 기업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진핑 정권은 국영의 시대다, 민영의 시대다. 민영. 그렇죠. 네. 민영의 시대입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네. 민영의 시대고 민영 기업 중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 플랫폼. 네, 그렇죠. 네. 알리바바, 텐센트. 네. 알리바바 어디 상장돼 있습니까? 지금 나스닥 맞습니다. 네. 나스닥 홍콩 다 상장. 네. 텐센트는 홍콩 상장돼 있죠. 그렇죠. A주에 상장돼 있는 데이터 플랫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은 거꾸로 상하이 인덱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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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중국 증시 좋다고 우리는 상하이 투자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20여 개가 중국 기업인데 네. 한 다섯 개에서 7개 정도만 상하이 A주에 있고 나머지는 다 홍콩 나스닥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런 인터넷 혁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중국 기업들도 그 프리-IPO나 비상장 단계에서 미국 자본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샤오미도 대주주가 그렇죠. 과거에 뭐 퀄컴이었고 뭐 네. 이렇게 그 외국계 자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외를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높겠죠. 네. 네. 그런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 상하이 증시가 많이 올랐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은 어저께 계속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2분기 실적 그 GDP가 상당히 숫자가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IMF에서 6월 달에 발표한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는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8%예요. 다른 선진국들 다 마이너스죠. 네,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V자 반등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그게 선반영돼서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의 그런 데이터 플랫폼, 내수를 혁신하는 젊은 소비 이런 네. 기업들은 50%에서 100%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네네. 기업들은 2배, 3배 더 올랐고. 자, 한번 그 이야기를 좀 그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뭐 상하이 지수 베팅하는 거는 사실 변동성을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할 때에는 말씀하셨던 인터넷 플랫폼 네.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 쪽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년, 2년 가장 어떤 기반을 깔아줄 만한 그 컨셉 무엇이냐? 뉴 인프라입니다. 네. 뉴 인프라. 뭐 그래서 뭐 신지젠이라고 해서 네네. 중국에서는 이 컨셉을 하나 잡았는데,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대 때 인프라는 항만, 뭐 그리고 철도, 도로. 철도, 네네. 도로. 네. 그래서 막 전기. 고속철도 막 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만 그렇죠. 킬로를 깔았잖아요. 네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문제도 많았고 그거에 어떤 수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 타이밍에 분명히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짚고 때려짓는 어떤 뭐 그 막 사회 기관 이게 아니라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다. 네네. 이 인프라는 무엇일까?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그리고 5G 그 통신 시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많이 날아갔죠. 네네. 사실 이 기업들이 이 뉴 인프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를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인덱스 올라가는 데는 뭐 공상은행이나 전통적인 뭐 제조나 이번엔 금융 건설은행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 올라간 것. 네네. 그 최근에 올라간 거고 네네.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네. 뭐 반도체 기업들 막 뭐 몇 배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SMIC 뭐 그 커창판 상장하면서도 네네. 공모가 2배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뉴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뉴 인프라 관련된 주식을 개별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출에 이렇게 의존적이에요. 네네. 정부 관시로 모든 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돈이 이쪽으로 많이 풀린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풀린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도움이 된다. 네. 성과는 2, 3년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돈이 흘러가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장점은 이렇게 그 하겠다고 하면 2년, 3년 동안 그냥 진짜로 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나는 계획 뭐 경제니까. 네네. 몇 천조를 뭐 1,000조를 투자하겠어. 네네. 그럼 실제로 돈이 흘러 들어가요. 네네. 그렇죠. 예, 중간에 뭐 딴 데로 셀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그쪽으로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과거에도 그런 것들은 이뤄냈었고요. 네. 예, 꾸준하게. 그러면 신인프라 사실 오늘 그러면 신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근데 미리 준비된 대본을 보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데 어떤 연관관계예요? 그러면? 자, 이게 약간 이 그 맥락을 좀 그 약간 이게 미로 찾기를 하는 건데 네. 중국이 과거에는 전통 제조업에서 민영 내수 소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네네. 민영 내수 소비로 바뀌는 가운데서 가장 기폭제가 됐던 거는 인터넷 데이터 플랫폼이고 그렇죠. 그거를 정책적인 키워드는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죠. 네네. 인터넷 플러스가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뭐 위챗, 위챗, 토크하는 게 있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산이 돼서 온 디맨드로 간 게 메이트한 디엠핑이고 메이트한 디엠핑이 과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주가가 4배가 났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간 과거예요. 네네.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건 어디냐? 네. 그러면 인터넷 플러스의 맨 마지막 단을 저는 의료, 헬스케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플러스의 맨 마지막 단이 네. 의료 헬스케어, 네. 뭐 원격 의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격 의료 세계에서 제일 거대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미 나가버린 나라가 중국이고 그걸 대표하는 두 기업이 알리건강, 네. 핑안굿닥터입니다. 그래서 핑안보험 계열사 핑안굿닥터. 핑안 그 예, 핑안. 그 네네. 핑안입니다. 세계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보험사가 핑안보험인데 네네. 그 보험사가 아주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거를 헬스케어를 원격 진료를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핑안굿닥터는 핑안보험 계열사인데 네네. 핑안굿닥터 본사에 네. 의사, 간호사가 1,000명이 넘게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콜센터로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해줘요. 밤 11시에도 A급 의사와 3만 원, 5만 원 내면은 실시간으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나오면은 바로 다음 날 사랑합니다 약을 받을 수 고객님 있고. 이랬는데 그분이 네, 의사예요. 의사예요. 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밤 10시에 네네. 감기 걸렸다고 이게 좀 거짓말하고 네네. 아픈 것 같은데요. 했더니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5번 저한테 이제 20곡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무슨 북경대 의대 나오고 한 의사예요. 자격증도 딱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1회는 무료라고. 네네. 그분이 11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명 말고도 수십만 명의 와. 의사들이 전국 대학병원하고 그냥 아예 전산을 링크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야간에 알바를 하십니다. 돈이 또 많이 되나 그리고 병원과 이제 그 매출을 이제 또 이렇게 스플릿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건강식품도 팔아요, 의사 선생님이. 예.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수료도 받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다 안 되는 것들, 그렇죠. 미국에서 안 네, 되는 안 것들. 되는 거죠. 기본 개념은 원격 의료의 기본 개념은 미국에서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네. 다 이제 의료 뭐 이렇게 분업이나 막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서는 상명하달로 그냥 이거 인터넷 플러스에 건강을 붙여 대건강이라는 어떤 딱
짜젠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대건강이라는 컨셉에 다 붙여.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하는 거는 다 선한 거니까 너네들이 앞장서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해요. 핑하굿닥터 작년 연말 기준 3억 5천만 명이었고요. 네네.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주 동안은 11억 명이 썼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요, 유저가. 네네. 네, 3억 5천만 명이 쓰는 거니까 이미 거대한 플랫폼인데 네.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4억, 5억, 4회 정도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네. 당시에는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거고 예. 그걸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4억 정도. 맞습니다. 네, 5억 정도. 그래서 중국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의료 인프라로 벌써 이 핑하굿닥터가 자리 잡았어요. 네네. 인터넷 플러스의 어떤 데이터 고속도로는 알리바바, 텐센트였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어떤 인프라 개념은 핑하굿닥터, 알리건강. 알리건강은 알리바바 계열사이면서도 안 그래도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핑하굿닥터는 이제 핑한. 평안보험, 예. 그리고 알리건강은 알리바바. 예. 쪽. 근데 알리바바 지분은 이만큼 있고 마윈 회장님 개인 지분이 또 이만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윈 회장님이 회장 은퇴하고 나서 뭐 하나 싶으면은 이런 거 하고 있는 이거였구나. 네, 신유통이라고 하면서 신유통인데 신유통에 원래는 막 뭐 킹크랩도 하고 뭐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다 약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약을 유통하는 거를 중국에서 최대 약방이 어디냐면 네. 알리바바, 알리건강이에요. 네, 약을 가장 많이 유통하는 게 알리건강입니다. 약을 유통한다고. 네. 개인 네.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해가 안 되죠. 오프라인 약방 수천 개를 인수했어요. 아. 그리고 30분 배송을 약을 해줘요. 네. 네, 약을 주문을 처방전 다운받아서 업로드하고 버튼 누르면 알리바바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다 깔려 있잖아요. 네네. 집 앞까지 30분 안에 갖다 줘요. 킹크랩도 갖다 주지만 겸사겸사 타이레놀도 하나 갖다 주는 거죠. 네. 예전에 그 네. 마윈 회장이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네. 이거 뭐 정치적인 음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네. 마윈 할 회장 일이 많은 신사업 거예요. 하시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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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리 그래서 건강에 계셨군요. 이게 지금 애지중지하는 사업이죠. 네네. 네. 근데 이미 이것도 중국의 인프라처럼 돼서 이 원래는 이게 보험 수가 적용이 안 됐고 그러니까 편리하지만 많이 사람들이 여기서 결제를 안 했는데 네네. 지금 코로나 기간에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냥 보험에서 이거 혜택을 해주겠다 하니까 일반 약국 가느니 내가 옷 갈아입고 가는 시간에 버튼 누르면 30분 만에 오니까 사실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네, 네. 감염될까 뭐 봐. 이렇게 뭐 네.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니까 네. 그냥 집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30분 배송하는 시대가 이미 중국엔 도래해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이것도 이제 그 근 1년 사이에 벌어진 현상이고요. 알리 건강은 어디 상장돼 있어요? 알리건강은 홍콩 상장돼 있고 핑하굿닥터도 홍콩 상장돼 둘 있습니다. 다 홍콩. 네. 이거 둘 다 우리도 가능한 살 수 거-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어느 증권사나 가시면 살 수 있고 문제는 이미 주가가 작년 11월 대비 2배 이상 올랐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뭐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시점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죠. 네네. 예. 각자 판단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원격 치료나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이 결국 모여진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혁신 기업들의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겠죠. 네, 이게 네. 연결점이 있다라고 보고 바이오 산업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래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그 타임라인으로만 네. 봤을 때 백신을 누가 가장 빨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타임라인만은 지금은 일단 중국 기업이 가장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보면은 이게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 말고 카티라고 네. 세포 치료제 네네네. 혁신적인 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카티 분야는 진짜 어떻게 보면 혁신 이 기술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약사들에서 뭐 이렇게 막 10년, 20년 전부터 기본 컨셉을 고안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카티 기술을 가장 임상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임상 실험을 많이 할까? 네네. 일단은 임상에 대한 비용도 싸고 네. 환자들이 그냥 하라고 하면은 가급적 합니다. 의사가 권유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주체성이 이렇게 강한데. 저희도 네. 심각한 중증 아니면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구도 많거니와 네네. 또 의사에 대한 의존도 특히 대학병원 이제 좋은 병원의 의사에 대해서 권위가 네네. 상당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네네. 임상 실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네. 진짜 본원적인 어떤 그 혁신성을 갖고 있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빠른 임상 실험, 빠른 상업화, 그리고 네네. 하나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정부, 중국의 국가 약품 관리국이 있는데 네네. 중국의 식약청이죠. 중국의 식약청에서 지금 승인 속도와 승인의 어떤 그 폭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네네. 훨씬 쉽게 내주고 있어요.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귀가 확 쏠리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바이오는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3, 4년 전에는 반도체가 국방이었어요. 네네. 네,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그렇죠. 나오는 거에 반 이상 중국이 수입을 해버리니까 수입 대체 안 하면 이거 우리 망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네. 반도체를 살렸는데 그래서 뭐 나름 저가형이나 좀 성능 낮은 것들은 중국이 수입 대체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 바이오 똑같아요. 지금 중국의 바이오 신약들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바이오 신약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입 대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방 차원에서 야 빨리 이거 임상도 빨리 하고 승인도 빨리 내줘서 이게 사람들이 신약의 혜택을 아예 못 받아서 네네. 죽어나가는 그 코스트랑 이거를 좀 아주 넓게 문을 열어줘서 쉽게 승인을 해줘서 부작용이 나서 네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랑 경중을 따져봤을 때 코로나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는 빠르게 더 많은 그렇죠. 것들을 국산화시키는 게 이득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네. 됩니다, 오늘. 종목 얘기 꼭 해주셔야 되니까. 네. 지금 보니까 4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다 못 들어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종목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가세요. 30초 안에 랩처럼 한번 해볼게요. 네. 우시앱텍은 우시앱텍. 예, 중국 네. 1위 CRO, 그러니까 임상 실험에 그냥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전체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시앱텍 자회사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슷하게 네. 세계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거의 뭐 경쟁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위탁 생산, 바이오 위탁 생산 회사고, 그러니까 중국의 탑 넘버 원이기 때문에 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랑 헬리우스라는 두 종목은 뭐냐면 중국판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허셉틴 비슷한 그런 유방암 치료제도 유럽에서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네네. 중국은 뭐 당연히 얘네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노벤트 바이오 하고 햇뉴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중국판 셀트리온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항암제 신약 개발, 바이오 신약 개발을 네. 30개 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2대 주주가 암젠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오, 네. 네, 이번에 그래서 펀딩을 2조 몇천억을 했어요. 이런 게 들리면 딱 귀가 쏠리죠. 네. 그래서 암젠이 갖고 있는 한 20여 개 물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중국에서 CFDA 중국 식약청에 그냥 승인 내달라고 하는 건데, 베이징 이 역량 정도면은 줄줄이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향후에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생각이 되고, 중국의 바이오 붐은 아직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중국이 그러니까요. 무슨 바이오냐 하는데 이미 많이 3년 5년 깔려 있고 이제 본격 상장한다. 성장한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너 네. 중국약 먹을래라고 하면 아직은 저는 반감이 있습니다만, 네. 근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다르다면 또 생각은 금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또 시간 마련해 드릴게요. 또 뵙죠. 네, 오늘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